건설사가 조폭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조합원이 적법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매부리원 여러분, 오늘 저희 매부리 팀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방불케 하는 조합과 건설사 간의 오싹하고 살벌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협력 관계에서 적대 관계로 만들었는지, 첨예하게 부딪히는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생생한 인터뷰 있으니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둔촌주공 재건축에는 항상 단군 일의 최건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예전에는 5,930가구 규모 아파트였는데 이게 총 1232가구로 늘어나거든요. 일반 분양 물량만 4,700가구가 넘게 나옵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 1월에 이주를 끝내고 2019년 12월에 철거를 모두 끝냈고요. 이후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등의 씨앗은 원래 분양가였어요. 쉽게 설명해서 조합원 입장에서 분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추가 분담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조합원들이 원하는 수준의 분양가가 있었는데 그 전에 올해 조합장을 10년 넘게 하시던 분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허그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와 협상해서 받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겹쳐가지고 조합원들이 이분을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제부터가 본론인데요. 사실 둔촌주공은 원래대로라면은 이미 분양을 끝냈어야 돼요. 분양을 하면은 누군가 청약을 하고, 그렇죠? 그럼 계약금도 넣고 중도금도 넣고 이러면 이제 돈이 나오죠. 이 돈으로 조합은 건설사에 공사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일로 분양을 못했고, 아까 저희가 봤지만은 이미 골조가 상당히 올라가 있었잖아요. 공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건설사들은 한마디로 외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분양이 밀리고 또 설계도 좀 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를 5,200억을 늘려달라고 최근에 건설사들이 조합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해임된 조합장분, 해임된 당일날, 그러니까 사인을 하고 바로 해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존 조합장을 몰아낸 지금의 조합에서 해임된 당일날 사인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효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양측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고 당사자 간에 모두 전화 통화 혹은 대면으로 인터뷰를 하기로 했으니까 직접 입장을 듣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가 둔촌 같은 경우는 약 5조 1,000억 원 정도의 정비 사업비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1조 한 8천억 정도는 조합이 자체 지출해야 되는 정비 사업비.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가 이 건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조 3천억 정도. 현재 그 공사 계약 금액에 대해서 이제 조합 측은 유효하지 않다. 권한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거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공사는 이거는 뭐 유효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게 이제 이전 그 계약에 비해서 약 5,200억 정도 증액된 계약이거든요. 이제 그 계약에 대한 비용이 이제 3조 3천억 정도 돼서 그 두 가지 금액 합계가 이제 5조가 약간 넘는 5조 1천억 정도 되는데, 그게 지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둔촌 조합에서 원하는 거는 이 5조 1천억이라는 거는 그 우리 둔촌 현재 짓고 있는 품질에 비해서는 좀 과한 금액이고, 여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실제로 한국감정원에서도 이거를 공사비 검증을 했더니 약 3,140억이 좀 부풀려졌다. 그 감액 권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단순한 감액을 하는 게 저희 목표가 아니고, 하이엔드로 짓게 되면서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들은 또 증액을 반영해서 원만하게 합리적인 공사비를 서로 협의해서 진행을 하자. 이제 이게 조합의 입장이고요. 시공사는 뭐 2020년 6월 25일 날 조합장이 이제 해임 발의되는 날 도장을 날인한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 금액을 인정해 달라. 이제 거기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하자. 이제 이게 시공사의 입장이어서. 예, 공사비 증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공사비 증가분에는 이제 상가 공사비는 최초 계약이에요. 근데 1,277억은 네. 그 당초
2016년 10월의 계약서에는 상가 공사비는 제외입니다. 제외. 음. 제외니까 최초로 1277억을 상가 공사비를 합의해서 정액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정액이 있고, 네. 그냥 마감재 변경에 따른 공사비 정액, 그 다음에 계약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조정한 게 있어요. 조합에서 전체 우리가 견적을 해서 넣었을 때 42% 감액을 해달라 했고, 그러면 우리가 58%, 낙찰률 58%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한 2,547억. 2,547억을 그럼 예를 들어서 42% 감액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줄어들 거잖아요. 네. 우리 58%만 받은 거고 견적은 2,547억이 나왔지만은 네. 58%만 받았고 마감재 변경에 따른 공사비 정액도 조합원 세대수도 증가됐고요. 예. 또 이제 마감재 변경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사실은. 그 요약하자면은 세대수도 늘어났고 재질이나 마감도 훨씬 고급화를 했다. 고급화했지. 예, 예. 그런 이제 요약이 되겠네요. 그죠? 예, 이주비 대여가 중기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조합원들이 신용불량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공사가 지금 이주비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내왔고, 그럼 이제 약 1인당 한 달에 이자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이 돈은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납부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조합원들한테 사전 고지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조합원들은 월 100만 원씩 이자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 난 못 내겠다, 이런 조합원들도 좀 다수 있는 상황이고, 뭐 월세나 전세 등으로 살고 있는데 최근에 전세값이 워낙 급등해가지고 이주비는 겨우 한 3억 남짓 받았기 때문에 뭐 연장해서 뭐 몇 억씩을 더 지금 월세로 또 추가해서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제때에 입주하고, 그 다음에 좀 기왕이면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이렇게 제공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저희의 요구고 저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약간 강압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뭐 신용분양 안 되려면 내 말 다 듣고, 지금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이런 걸 해달라, 우리는 DH급으로 좀 올려달라 했을 때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미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이 이제 많은 폭리를 취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협상에 임한다면 협상이 제대로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서로 협상을 한다고 하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부분인데도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저희 조합은 참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사업비를 7천억을 우리가 조달해 줬어요. 사업비를 7천억을. 네. 이 조합하고 협상할 때는 7천억을 조달하고요. 사업비를 7천억을 다 쓰는 걸로 계약이 안 돼 있었습니다. 네. 조합하고 협의할 때는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을 하는 거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공사비 65%, 사업비 35%를 나눠 가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35%를 아파트 수입이 계약금이 예를 8천억이 들어오면 35%를 사업비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사업비가 쓰고 남는 거는 이자 비용을 줄이는 걸로 돼 있어요. 사업비 이자를 줄이는 걸로. 네. 이렇게 설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 조합원들이 이주비 이자 예산이 이거는 다 소진됐고 우리가 더 이상 보증을 해서 대출해 줄 이유가 지금 없잖아요. 우리도 공사비 1원도 한 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1조 3천억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 사업비 7천억 우리가 신용 보증을 해서 우리가 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조 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시공사가. 생각해 보시죠. 조합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공사만 이거 돈을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부담하고 계속 가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지. 사업이 유동성이 위험해지면. 연대보증, 이 조합하고 시공사가 이렇게 도장을 다 찍고 뒤에 조합의 임원들이 연대보증으로 날인을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근데 해임 직전에 있는 난파선에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임원도 이 계약서를 임의로 날인하는데 동참하지 않았고요. 오직 급하면 이게 그 전년도에 만들어진 계약서인데
그 2019년이라는 날짜를 이렇게 쓱쓱 긋고 새로 인쇄할 시간도 없이 도망치듯이 가가지고 조합에 있는 도장을 불법 반출해가지고 여기 현장에 초등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있거든요. 위례초등학교 거기 공사 현장에 시공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장을 반출해서 거기에서 조합장 임의로 도장을 찍었고요. 여기 뒤에 연대보증란에는 법인 도장을 찍으면 안 되고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도장이 개인 도장을 갖고 갈 시간도 없으니까 여기에도 법인 도장, 조합 도장을 찍고 연대보증란에도 최선호 조합장이 법인 도장을 찍은 이제 이런 상황이고 다른 물론 임원들은 전혀 여기에 날인을 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조합 임원 전체가 연대보증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여기 계약서 내용에도 나와 있고 이제 시공사는 뭐 그거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조합 여기 계약서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의무사항이 아니죠. 이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해서 계약을 하라고 이미 특정이 돼 있어요. 그 공사비 검증이란 제도가 하기 전에 합의는 됐었어요. 네. 그런데 총회를 못했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을 가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럼 공사비 검증을 가서 우리도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하고 먼저 공사비 검증 신청을 먼저 11월 달에 하고 12월 7일 날 관리처분 총회 하면서 그때 공사비 변경 계약 안건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네. 이거 거기서 가결이 됐단 말입니다. 뭐 압도적인 가결이 됐죠. 뭐 80몇 %는. 근데 총회도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한국감정원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나온 거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대의원 회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계약을 한 거죠. 예. 네. 예. 그리고 총회 공개를 하려고 조합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별도로 준비 중에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는 바람에 네. 총회 공개를 못한 거지. 그 9월 5일자 총회 책자가 있습니다. 예, 그전에도 Q&A 집에서도 조합원 공사 금액에 대한 거는 알렸었고요. 네. 11월 달에도 알렸어요. 조합원들한테.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조합과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둔촌주공 일반 분양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급 물량 부족으로 수도권 집값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조합과 건설사가 슬기롭게 합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매부리의 홍장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부리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